자, 볼게. 자, 36페이지 보세요. 이제 여기가 좀 길어요. 여기 길고 나머지 이제 두 개 파트는 금방 끝나요. 왠 줄 알아요?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뭔 줄 알아? 빠른 마무리야. 결말이 느려 빨라? 되게 결말을 빨리 마무리해버려요. 알겠지? 네, 옛날 소설의 특징들이야. 자, 여기가 제일 깁니다. 보세요. 이때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대. 봐봐. 암행어사 이몽룡이 부하들과 내통을 했대. 자, 하급관리인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자, 요렇게 좀 묶어봐야 돼, 얘들아. 요렇게 묶어보세요. 일단 크게 묶어봐요. 자, 읽어본다. 서리 중방 거동고소 역조를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며 수근 저리 가며 수근수근 서리 역절 거동고소 외열만건 공단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석자간발 새집신에 한상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역절 거동보서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이러고 있죠. 자, 옆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거는 암행어사의 출두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암행어사의 출두 장면을 묘사한 거야. 자, 썼어요? 봐봐.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게 몇 개 있다. 자, 여기 밑줄 쳐. 서리 중방 거동보소. 누가 보라는 거야? 이몽룡이 보라는 거야? 서술자가 보라는 거야? 서술자가 보라는 거야. 서술자가 독자한테 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써있는 편집자적 논평 써있지? 두 번째, 여기. 서리 역절 거동보소. 똑같아요.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자, 두 번째.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자, 요거 별표. 보통 암행어사들이 나타날 때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이랬대. 이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했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의미냐? 탐관오리의 행포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밝혀주고 달빛과 햇빛이 있잖아 얘들아. 맞지? 그리고 감옥에 갇힌 춘향이 광명을 찾게 될 것을 암시한대. 광명을 찾는다는 게 뭔 소리야? 이제 곧 춘향이가 이몽룡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구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줄 쳐봐.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여기까지. 자, 볼까요? 상황의 극적인 반전으로 편집자적 논평을 덧붙여 암행어사의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했대요. 어디서 과장이 보여요? 암행어사가 출두하니까 천지가 뒤집히고 초목금수가 떨었대. 강산이 무너지고. 진짜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과장법이죠. 자, 그래서 남문에서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동서문 출두소리 청천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공영이요 등채로 휘다닥 애고 죽겠다. 공방공방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자. 자, 봐보세요. 자, 공방이 자리 들고 들어오며 안 하겠다던 공방을 하라더니 저 물속에 어찌 들랴 등채로 휘닥닥 애고 박 터졌네. 자, 좌수별감 넋을 잊고 이방호방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인계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탕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요 깨지는 것은 북가장고라.
본관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 눈 뜨듯 안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밑줄 쳐봐요. 아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별표.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응? 문이 들어와서 바람 닫을 수 있어요? 안 되지.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 말장난 네 글자 뭐라 그랬지? 언어 유희라 했지?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통한 언어 유희래? 문과 바람, 물과 목을 바꾸어 말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도치법.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로 매우 당황하고 있는 변사또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막 너무 당황하면 말이 어때요? 이렇게 헛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언어 유희 첫 번째 뭐 있었어? 갈비 했을 때 동음 이의어. 오케이? 두 번째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다는 무슨 법에 의한 언어 유희라고요?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예요. 됐어? 지금 언어 유희 두 번째 거 들었어요. 두 번째 거. 자, 그러면 결국 이거 뭔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뭔 거 같아? 어사 출두로 인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사출두로 인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알겠지? 어사출두가 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서리 역종을 달려들어 후닥다. 자, 애고나중네 이때 어사또 분부하되 자 밑줄 쳐보자. 이 골은 그러니까 이 남원읍은 이 마을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마을이다. 잡소리를 금지하고 객사로 옮겨라. 자 여기 보면 이 마을은 이몽룡의 아버지였던 높은 대감이 다스렸던 지역이다. 잡소리를 금지하고 객사로 옮겨라. 자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자 쫓겨난 변사또의 자리에 이몽룡이 좌정할 수 있지만 이몽룡이 다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곳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던 곳이므로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이 보이는 발언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본관사또는 변사또는 봉고파직하라. 본관사또는 봉고파직이요 하고 얘기가 끝나요. 그럼 파직이란 게 뭐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관직을 뭐 하는 거야? 삭제시키는 거야. 결국 쫓겨난 겁니다. 변사또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37페이지 가보세요. 37페이지.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 읽어봅시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의 효과. 자 달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서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려. 자 여기 암행어사 출두를 통해 그동안의 밑줄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권선징악의 별을 쳐보자. 자 권선징악은 무슨 소설의 특징일까요? 아이고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다시 권선징악은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연에 독자들에게 극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얘들아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게 뭐야? 영화 범죄도시 봐봤어요? 네. 범죄도시? 거기 어쨌든 빌런 나오지. 그러면 경찰이 막 빌런 때려잡을 때 어때? 그 장면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냥 재밌고 막 어때? 희열감이 느껴지잖아. 그 희열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써있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이해 가셨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자.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기 별빛 치세요. 판소리 문체.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춘향전은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노래가 소설이 된다고 했어요. 노래가 소설로.
오케이? 자, 그걸 우리가 판소리 문체라고 합니다. 보세요. 서리역졸 거동부소. 자, 여기서 산뜻하게 차려입고까지 보면 판소리 운문체 밑줄. 판소리 운문체. 그러니까 소설이지만 마치 뭐야? 노래 같다는 거야. 자, 이걸 통해 어사출두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긴장감 있게 전달한다.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생동감. 긴장감, 생동감. 자, 그리고 똑같아요. 좌수별감 넋을 입고 칼 잡고 오줌 누기. 마찬가지 판소리 운문체를 통해 지방관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생하면서도 밑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 영화 장면으로 본다면 되게 막 어때? 막 난리가 나겠죠? 여기 갖다 저희 갖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판소리 문체라고 하는데, 자, 안 써도 돼 이거. 무슨 체라고요? 운문체다. 잊지 마. 왜냐면 노래가 소설이 된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약간 노래 형식의 우리가 체법을 판소리 운문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봐보세요. 맨 밑에 다양한 표현 방법. 자, 요거 잘 보세요.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비유.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비유와 과장. 자, 인괴일고부터 소반스고까지 열거, 대구, 과장. 열거는 어때? 열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대구법은 리듬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이라는 거는 좀 어때? 오바스럽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생쥐 같다는 거야. 비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별빛이자.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도치법을 통한 언어유희. 됐니? 도치법을 통한 언어유희. 자, 요겁니다. 이제 문제 좀 봐볼게요. 자, 7, 8, 9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세 파트를 봐야 돼서 좀 같이 풀게요. 7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동그라미 4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극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여기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비유.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비유. 알겠죠? 그 다음에 본관 사또가 똥 싸고 구멍 새양지 눈 같다. 비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7번에 4번이다. 그럼 동그라미 5번 별빛 칠래? 동그라미 5번 별빛 쳐봐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지배층 양반들의 생활을 과장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자어가 보이긴 해요. 초목금수. 오케이? 근데 초목금수를 통해서 양반들의 생활을 과장스럽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틀린 거야. 뒤에가. 자, 그 다음에 8번.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쌤이 A가 뭐라 그랬죠? 어사출두 장면이라 그랬잖아. 어사출두 장면. 맞니?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어사출두를 통한 극적 반전을 통해 쾌감을 주고 있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카타르시스. 기억나요? 그래서 8번에 4번이다. 어사출두 장면 묘사야. 자, 그럼 9번. B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성 아닌 것은? 자, 지금 B는 막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이지. 자, 5번부터 가보세요. 5번. 초미지급. 별빛 쳐보세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초미지급? 이거 알면 스타벅스 쿠폰. 와. 어?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때도 또 할게요. 눈썹에 불이 붙었을 때를 쓰는 표현이야. 그 우리 눈썹에 갑자기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미치지. 난리 나죠. 맞지? 난리 날 거 아니야. 우왕좌왕 하겠지? 그러니까 5번은 맞지. 솔직히 너희들 2번에 혼비백산, 3번에 위기일발, 4번에 인사불성 다 들어본 거 아니야? 혼비백산은 놀라서 넋을 잃었다는 거야. 3번 위기일발은 절박하다는 거고, 인사불성은 정신을 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과 어울리지. 1번의 자포자기는 뭐야? 얘야? 자포자기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포기했다는 거야. 이런 건 아니지. 알겠니? 그래서 자, 9번에 1번이 되겠다. 자, 넘겨보세요. 자. 좀만 화이팅.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다 제가 지금 담당한 학교가 다 미래인이어서 지금 춘향전만 3번째예요. 볼게요. 아예 외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글씨를 3번 해가지고 봐보세요. 자,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우리 마을 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죄의 수를 다 풀어줘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저 계집은 무엇인고? 이몽룡이 지금 물어본 거야. 이몽룡이. 그러면 저 계집이 누구예요? 춘향이라 써있죠. 자, 형리 여쭈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밑줄 치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이 포악한 죄가 뭘까? 이거 나만 쓸게 나만. 밑줄만 쳐놔야 돼.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죄. 알겠어? 변사또 입장에선 죄잖아. 됐어? 나 무슨 죄인데 본관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자 이것도 밑줄 쳐야 되더라. 수절이 정절이라 별표. 또 말장난하고 있잖아. 언어유희. 봐봐. 수절과 정절은 절개를 지킨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 나와 있지. 동음이 뭐야? 동음. 같은 글자. 알겠어? 같은 소리를 내는 글자인 동음을 반복하는 언어유희래. 자, 3번째야. 첫 번째 뭐였었죠? 갈비. 동음, 이, 의, 어. 알겠어? 음은 같은데 뜻은 다르다는 거야. 두 번째 뭐였지?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 됐나? 됐어? 두 번째, 세 번째. 봐봐. 수절이 정절이라 같은 글자를 반복한 언어유희. 됐나? 세 번째야. 자, 다시 갑시다. 수청 들지 않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 소이다. 자, 어사또 이몽룡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했으니 관장은 변사또야. 어찌 살기를 바라겠냐? 자, 이거 밑줄 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이몽룡이 지금 춘향이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 내 수청 들어. 이렇게 한 거야. 진짜일까 얘들아? 몽룡이랑 춘향이는 사랑하는 사이야. 그지? 진짜일까? 시험해보는 걸까? 시험해보는 거야. 응?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험해보는 거야. 춘향이 기가 막히겠죠. 맞죠? 왜? 암행어사가 와가지고 변사또 몰아내는데 이 암행어사 이놈 새끼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수청 들어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춘향이 입장에서는 지금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춘향이는 저게 이몽룡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얘들아. 모르는 상황인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요. 우리 춘향이 나왔어요. 내려오는 관리들마다 밑줄 모두 명관이로구나. 진짜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야 대단한 놈들 왔다 이거예요. 어사또 들으시오. 자 이거 중요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이만하면 색깔 다른 걸로 하세요.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자 얘들아 나는 나가 춘향이야. 나 춘향이는 층암절벽 높은 바위라는 거야. 니깟 바람이 온들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지. 알겠지? 두 번째 나는 청송 녹죽 푸른 나무야. 응? 니깟 눈이 온들 변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놈이 와도 나는 몽룡이에 대한 뭐야? 사랑과 의리, 지조와 절개를 버릴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 층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나무는 춘향이의 뭘 보여준다? 지조와 절개를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바람하고 눈은 뭘 의미할까? 춘향이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이건 안 되지만 한자어예요. 그럼 한자어랑 우리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죠? 왜 섞여 있죠? 독자층이 양반도 있지만 서민도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분부 마옵시고 나를 죽여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춘향이가 말하길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서방님은 이몽룡이겠죠? 자 밑줄
어젯밤에 감옥에 와서 천만당부 했는데 어디를 가버렸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아, 그럼 이몽룡은 암행어사 출두를 하기 전에 이미 한번 춘향이를 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펴보니 오케이 그지로 왔던 난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별표죠. 급적 반전이지. 그럼 춘향 입장에서는 어때? 와, 어사또가 뭐야? 결국 이몽룡이었던 거예요.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랑군 좋을씨고 남원읍내.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가을 별표. 이 가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야 얘들아. 자, 가을이 왔어. 그러면 단풍잎 같은 거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러면 결국 가을은 뭘 것 같아? 여기 써있는 변사또의 수청 요구니까 춘향이의 실현 같은 거야. 알겠니? 여기가 됐어요 지금?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됐더니 내가 죽을 판이었는데 이 객사에 자 여기서 봄 별표. 봄이 들어 단순한 계절이 아닌 거야. 오케이? 자, 이화춘풍 별표. 자, 봄바람입니다. 봄바람. 알겠니? 봄이 들어 봄바람이 나를 살린다. 자, 그러면 이 가을이 변사또라면 봄바람 이화춘풍은 누굴까요? 나를 구해주러 온 이몽룡이죠. 맞나요? 근데 웃긴 거는 이몽룡의 이시 이화춘풍 할 때 무슨 글자? 이 맞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의적 편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편이라고 한다고? 중의적 편이라고 합니다. 중의적 편.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단순한 계절이 아니에요. 가을은 변사또라는 시련이야, 시련. 봄과 이화춘풍은 나를 구해주러 왔던 이몽룡이야, 이몽룡. 알겠니? 자, 그래서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자, 내려갑시다. 자, 한참이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하하랴. 그죠? 편집자적 논평. 자,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39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체크할 겁니다. 체크해야 돼, 체크. 자, 어디다 해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춘향의 말과 의미. 자, 여기 이제 별표 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거 이제 별표 치세요, 요거. 층암절벽 높은 바위, 청송녹주 푸른 나무. 춘향 자신의 지주와 절개입니다. 두 번째, 바람, 분들 무너지면 다 안 봐도 돼. 바람하고 눈. 이거는 춘향이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지. 저 시련에 굴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는 얘들아 같이 묶어서 보는 거야. 두 번째. 자, 남원은 내 가을이 떨어지게 됐더니 가을 동그라미.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변사또의 합정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된 상황을 변사또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했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객사인 봄이 들었대. 봄 동그라미, 이화춘풍 동그라미. 자, 근데 자신이 극적으로 살게 된 상황을 오얏꽃, 이게 자두나무 꽃인데, 자, 다시 봐. 상황을 자두나무 꽃에 부는 봄바람 때문이라고 비유함. 그래서 오얏꽃을 가리키는 한자는 이몽룡의 성시인 뭐랑 같대요? 이와 같대요. 자, 이걸 아까 여기 써있는 무슨 편이라 그랬죠? 중의적 편이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옆에다가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9페이지 10번 가보세요. 자, 문제 보자. 자,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어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했다. 맞아, 틀려? 응? 이몽룡이 춘향한테 수청 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변사또의 수청하고는 다르지. 실험해보는 거였잖아. 응? 2번. 어사또는 감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러 갔었던 적이 있었다. 맞지? 3번. 춘향은 이몽룡이 암행어사임을 알고 있다. 맞아, 틀려? 아니, 틀렸지. 3번이 정답.
자, 11번. 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근데 A가 뭐였죠? 춘향이의 말이었거든. 자, 1번. 자신의 본뜻과 달리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됐다. 아까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있었죠. 요거 반어법. 자, 2번. 보조관념엔 자신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했으므로 은유법이 사용됐다. 쓰세요. 높은 바위, 푸른 나무. 동그라미 2번은 높은 바위와 푸른 나무야. 그냥 2번 맞다 이러면 안 돼요. 높은 바위와 푸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 3번. 앞구절과 뒷구절에서 비슷한 표현과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꾸법이 사용됐다. 맞지 않습니까?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뭐뭐가 뭐뭐들 뭐뭐가 뭐뭐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꾸법 맞죠. 자, 5번부터 보자.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의문의 형태로 묻고 있는 서리법이 사용됐다. 자, 우리 A 보면 변하리까 있을 거야, 얘들아. 변하리까. 그럼 변하리까는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법 맞습니다. 4번. 역설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역설법 없어요. 그래서 11번에 4번이다. 자, 12번. 기억에 나타나 있는 춘향의 심리입니다. 기억 보세요. 기억.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관에 와 계실제 천만당부했으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시신을 잘 묻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2번에 2번 봐. 자신은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이몽룡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이걸 봤을 때 춘향이 성격은 어떤 거 같아?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적극적인 사람이야. 맞지? 그리고 의지적이야, 의지적이지 않아? 의지적이죠. 불의에 순응해요, 불의에 항거해요?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저항적이야, 저항적이지 않아? 저항적인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 춘향이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 굉장히 급빠르게 마무리될 거예요. 급빠르게. 자, 봅시다. 자, 여기 밑줄. 춘향의 높은 지조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소인가. 자, 서리법도 보이고요. 편집자적 논편이 또 보이죠. 자, 어사또 남원 지역에 공무가 뭘까요, 얘들아? 공무. 국가 업무야. 국가 업무. 알겠지? 자, 이쪽에 업무를 다 하고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자, 밑줄 서울로 데려갔대. 춘향이 가족들이 누구 때문에 올라갔다고? 몽룡이가 데려갔다는 거야. 자, 위의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니 칭찬하랴.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세 떠나니 영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기억이가 아니되랴.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했대. 이거 네 글자 뭐라는 줄 알아, 얘들아? 1 희라 그래. 알겠어? 1희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1비 한편으로는 슬퍼했다는 거야. 알겠지? 1희 1비. 자, 보세요. 이몽룡과 함께해서 기쁘지만 고향을 떠나게 돼서 슬프고 아쉽다는 거죠. 자, 밑에 시 보세요. 놀고 자던 춘향의 집에 부용당한 부용당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활루 남원에 오작교며 광활루에 있는 영주각도 잘 있거라. 그냥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다? 고향아 잘 있거라. 알겠지? 자,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손님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른 시는 바로 나를 두고 이릅니다. 나는 이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거죠.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사고 없이 평안하십시오. 다시 보기 기약없네. 뭔 소리야?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움과 기쁨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마무리 보세요.
자,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고 나랏일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와 같은 높은 관리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폈다. 자, 밑줄.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높은 관직을 주고 춘향으로 정렬부인을 봉하신다. 별표. 그럼 우리 춘향이가 원래 신분이 뭐였죠, 여러분들?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무슨 신분인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 천민이에요. 오케이? 신분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정렬부인 봉하신다니까? 신분 상승했어, 안 했어? 한 거야. 양반쯤에 며느리가 됐잖아. 맞아? 신분 상승했다고. 자, 봐봐. 기생 천민 신분인 춘향과 양반인 이몽룡과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목께 배우니 성을 못 잊어 하시더라. 자,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지금의 뭐냐면 국무총리야. 알겠지? 국무총리까지 간 거야. 퇴임한 후에 정렬부인이 춘향이죠. 더불어 백년동락할세 정렬부인에게 삼남삼녀를 두었으니 모두가 똑똑해서 그 이몽룡 아버지보다 낫더라. 일품 관직이 대대로 자식들에게 이어져 길이길이 전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배드 엔딩이야, 해피 엔딩이야? 해피 엔딩이야. 해피 엔딩은 고전 소설의 특징이야. 알겠니? 너희들 같은 판소리계 소설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흥부놀부야. 흥부놀부 무슨 엔딩이에요? 어렸을 때 안 읽어봤어? 해피엔딩 했던 거. 해피엔딩이잖아. 밥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 나왔어요? 금은부화가 나왔잖아요. 그죠? 맞니? 그러니까 고전소설에 봐봐요. 써있잖아. 고전소설의 특징인 무슨 결말? 무슨 결말? 안 보이니? 행복한 결말. 알겠지? 아까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슨 성이었어? 우연성. 두 번째 고전소설의 특징이 무슨 결말이라고요? 해피엔딩. 됐니? 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십시오. 자, 41페이지 보자. 자, 이제 옆에 41페이지 와보세요. 자, 41페이지 가보면 서리적 표현을 통한 편집자적 논평 보입니까? 자, 별표. 자, 밑줄 쳐줄게, 얘들아. 첫 번째 점. 두 번째 줄에 조울손가 보여요? 밑줄. 두 번째 점에 네 번째 줄. 칭찬하랴 보여요? 칭찬하랴? 밑줄. 자, 그리고 마지막 점. 세 번째 줄에 아니 되랴 보여요? 아니 되랴? 밑줄. 자, 조울송가 칭찬하랴 아니 되랴. 자, 무슨 표현이라고요? 서리법이야. 그리고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래. 자, 그럼 내려가 보면 사건의 요약적 제시와 끝맺음입니다. 자, 요거 말하는 거 지금 요거 얘들아.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가보자. 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음으로써 행복한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요거 좀 봐보세요. 여기 위에 거. 요거 봐보세요. 요거. 자, 고전소설의 결말부에서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급히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춘향전에서도 한양으로 올라간 후 이몽룡과 춘향의 이야기를 밑줄 쳐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작품을 끝맺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말이 느린 호흡이야, 빠른 호흡이야? 빠른 호흡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 풀어봅시다. 13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춘향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서울로 올라갔다. 왜요? X예요? X지. 이몽룡이 데리고 간 거지 무슨 국왕이 춘향이를 불렀어요. 2번. 임금은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게 무슨 부인이야 아까? 정렬부인. 알겠니? 자, 임금은 이몽룡에게 높은 묘소를 줬고 이몽룡은 남원에서 서울로 바로 가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갔습니다. 이몽룡은 고위관직을 두루두루 거치고 춘향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내려가면 15번을 먼저 볼게요. 한편으로 기뻐하지만 한편으로 슬퍼함. 아까 네 글자 뭐라 그랬죠?
1희 1비 됐나요? 1희 1비. 자 그리고 가운데 14번에 별표 세기 치자 얘들아. 이거 천천히 볼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춘향전의 주제는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대요. 잠깐 보세요. 춘향전의 주제는 첫 번째 표면적 주제가 있고요. 숨겨져 있는 이면적 주제가 있대요. 됐나? 이거 2개 비교하는 문제니까 잘 들으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보기를 봐봐. 춘향과 이몽룡의 아름다운 사랑 또는 권선징악은 표면적 주제. 자 보자. 표면적 주제는 뭐라고? 그냥 둘 간의 뭐야? 사랑. 두 번째는 뭐야? 권선징악. 변사 또 내주는 거. 자 근데 자 읽어볼게.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자 다시. 이면적 주제는 뭐 극복이야? 신분 차이 극복, 신분 초월, 신분 극복, 신분 초월. 자 이런 것들이 이면적 주제래요. 요거 가지고 풀어봅시다. 자 우리 1번부터 봅시다. 기생의 딸이었던 춘향과 양반 가문의 이몽룡이 맺어지는 것은 이면적 주제의 완성으로 볼 수 있겠어. 올까 X일까? 여러분들이 봐봐. 이거 쓴 거 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봐요. 동그라미 1번 글을. O야 X야? 자신있게 좀 해봐. 뭐 좀 맞으면 또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연습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X유. 다른 사람 다 X야? 자 일단 맞아요. 1번은 맞아요. 괜찮아. 봐봐. 왜 맞는지 알려줄게. 기생의 딸이었던 춘향가. 기생은 제가 신분이 뭐라 그랬죠? 천민. 노비라니까 노비 얘들아. 그 다음 양반 가문의 이몽룡. 그럼 두 사람의 무슨 차이를 극복한 거야? 신분 차이 극복. 봐봐. 신분 차이 극복 뭐라고 써있죠? 이면적.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볼까? 2번. 춘향이 탐관오리인 변사또에 맞서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은 이면적 주제의 완성으로 볼 수 있겠어. 봐봐. 그냥 춘향이 변사또한테 저항한 거는 이면적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맞나요? 3번. 춘향과 이몽룡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은. 근데 잘 봐봐. 3번 서술에 신분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안 써있어 얘들아. 동그라미 3번에 신분 얘기 안 써있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이면적 주제야? 표면적 주제야? 바꿔주세요. 표면적 주제의 완성으로 볼 수 있겠고요. 수능 문제가 거의 죄다 이래요. 자 4번. 춘향이 무고함을 인정받았다면 변사또가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표면적 주제의 완성으로 볼 수 있겠어.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변사또를 처벌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권선징악입니다. 근데 봐봐. 변사또가 처벌받지 않아도 표면적 주제의 완성이야? 아니라니까. 자 봐봐. 변사또가 처벌을 받아야지 표면적 주제가 완성되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여기는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완성이라고 써있으니까 틀린 거라고요. 5번. 이게 제일 헷갈려요. 일단 별표 쳐놔봐요.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지 못했다면 끊어주세요. 한번 딱 끊어봐. 춘향과 결혼을 했더라도 이면적 주제의 완성으로 볼 수 없겠다. 맞을까?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든 안 되든 이면적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칠판 봐봐. 이면적 주제는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둘이 결혼하는 거거든. 알겠니? 그럼 봐봐.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든 되지 않든 춘향과 결혼을 했다면, 맞아? 결혼을 했다면 이면적 주제를 뭐 한 거야? 완성하게 된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자 5번은 없겠어 틀리고 있겠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확실히 난이도가 어때요? 엄청 어렵죠. 그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읽어야 되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뒤에 딱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만 딱 체크 해주고 마칠 겁니다. 뭘 체크하실 거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빨리 펴보세요. 자, 요거 별표 쳐놔 얘들아. 요거 별표 쳐. 춘향의 성격 요거 별표. 왜냐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안 봐도 알 수 있어 어차피. 춘향의 성격은 어때? 적극적, 진취적 성격이면 정절을 중시한다. 알겠지?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4개. 이 4개 다별표. 이 4개 다별표. 봐봐요. 등을 밀쳐내니 이안이 어찌하니 명관이냐. 진짜 명관으로 생각 안 하거든. 알겠지? 편집자적 논평이자 뭐도 써주셔야 돼요. 옆에다가 속마음과는 다른 말로 하는 거. 반어법도 써주세요. 반어적 표현. 자, 이제 두 번째 봐. 인계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막 뭐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고 문장 구조가 어때? 비슷하지? 그러니까 무슨 법? 대꾸법. 자,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언어 유인데 그치? 언어 순서 바꾸는 거 뭐라 그래? 도치. 자, 도치에 의한 언어 유인. 여기다 써. 도치법에 의한 언어 유인. 언어 유인에 3개 배웠잖아. 3개. 그 중에 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한문 투어보지. 자, 플러스 쓰세요. 플러스. 대꾸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꾸법이 돼요. 자, 이거 4개 다 앞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자, 보세요. 이처럼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기록물로 정착 유통되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래 운율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노래가 소설이 된 거니까요. 양반계층의 한문투 언어와 평민층의 소거와 재담이 뒤섞여 있다. 또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서술자가 판소리 창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자 여기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타난다. 됐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44페이지 가봐요. 자, 이 본범은 지금 학교마다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대요. 근데 본범은 풍자와 해악을 비교하기 위해서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주. 알겠지? 일단은 보류.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어쨌든 춘향전을 끝냈습니다. 또 자, 숙제 내주고 마칠게요. 숙제 내주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